9월 넷째 주 주간 증시 일정입니다. 자, 9월 증시의 약세장이 정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FOMC 일정 이후에는 정말 폭락장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9월 증시가 안 좋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네. 역사적으로도 S&P 500과 나스닥이 동시에 하락한 달은 9월뿐이고 2000년 이후에도 이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9월에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9월 장세가 안 좋았던 이유가 이게 뭐 지표적으로 매크로 지표로 이거를 판단하기는 많이 어렵고 8월 달에 이제 보통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기 때문에 많은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소비가 일어난다는 건 현금이 성 자금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8월 달부터 휴가를 가는데 우리나라처럼 짧지 않고 뭐 10일, 20일 이렇게 갔다 오기 때문에 8월 달에 좀 주춤했던 이런 거래들이 9월 달에 리밸런싱을 이루게 되면서 종목들의 회전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많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가 좀 약세장이 되고 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채권 일정이라든가 다른 일정들로 9월 달에만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가에서 9월엔 투자를 피해라. 그리고 9월이 끝날 때 10월 달에 투자해서 연말 랠리까지 기다린 다음에 또 연말에 팔아라. 이런 격언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정말 신기하게 9월 달에 크게 시장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라는 장기 연휴가 있죠. 그래서 2010년 이후에 보시면은 추석 전후에 이제 5거래일간 코스피 코스닥 등락률은 다 부진했습니다. 근데 추석 이후에 일단 올랐어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반등을 좀 기대해봐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3거래 결제 원칙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보통 이제 내가 수요일날 돈을 쓰려면은 월요일날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세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돈이 6일 동안 묶여버리니까. 그리고 연휴가 이렇게 길게 돼버리면은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가 없죠. 내가 A라는 종목을 샀는데 뭐 반도체 종목을 샀는데 갑자기 우리 연휴 동안에 반도체 전망을 또 하향시켰어. 아니 뭐 TSMC라든가 뭐 다른 ASML이라든가 이런 악재가 생겨버렸어. 이래 돼버리면은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불확실성에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이런 9월 증시 연휴를 앞두고는 좀 시장이 부진했다. 다만 추석 이후에는 오르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좀 리밸런싱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긴축이 장기화되고 고금리를 장기화되고 그리고 미국 경기가 그렇게 막 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5%의 금리를 계속적으로 시장이 견디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동 효과가 있을 건데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이 이 장기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가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니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쏠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 뭡니까? 미국 채권이죠. 네, 이번에 S&P에서는 미국 채권을 등급을 내리긴 했지만은 여전히 뭐 무디스에서는 트리플 A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전체적인 안전자산에 미국 채권이 꼭 잡혀 있는데 이 회사채 등급도 보시면은 AA 등급, A 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국채가 A 등급, AA 등급이면은 이거는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굉장히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변동성 있는 증시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2년만 10년만 넣어놓으면 5% 이자 주는데 굳이 어렵게 주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자산가들이 안전하게 채권을 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특히 그리고 미국이 지금 연말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채권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이런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메리트가 떨어지면 채권 금리를 올려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채권 시장, 안전자산으로 시장이 좀 몰리고 있다는 점들도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이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의 거래 규모가 20배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 비교가 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결국 채권시장의 자금으로 자금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 여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재미없고 채권 시장에 막 수익률 3% 이렇게 주면은 투자자들이 3%가 뭐 하냐 하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라 주식시장에 뛰어드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채권 시장에서 수익률 5% 이상 줘버리니까 네, 채권 하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 시장이 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삼고라고 하잖아요. 물가, 유가, 금리가 이제 오르면은 좋지 않은 건데 지금 국제유가도 JP모건이 150달러를 전망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우디랑 미국과의 이런
대척 관계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이제 이란과의 좀 관계 개선을 도모를 하고 있죠. 왜냐면은 지금 이 글로벌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인데 지금 이란이 매장량은 많아요. 근데 생산은 많이 못합니다. 왜냐면 계속 제재를 하고 있거든, 경제 제재를.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만들 수가 없으면 근데 미국이 이제 이란에 살짝 이제 좀 화해 제스처를 하게 되면서 우리도 그러면은 이란을 좀 통해서 이번 원유를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빈 살만이 그러면은 너 이란 제재 완화해? 그럼 너희들 이란에 우라늄 농축 허용해 주는 거야? 그럼 우리도 핵 가질 거야. 우리도 우라늄 농축되는 그런 원전 만들 거야. 이렇게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는 미국 견제하기 바빠요. 미국이 그냥 A라는 정책을 내면은 곧바로 B라는 정책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빈사발 대통령 화해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속이 좁아서.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유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야, 유가가 오르면 뭐가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 유가가 안 오르게 되면은 네, 우리가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을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유가가 오르면은 야, 유가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 빨리 친환경 정책 태양광이나 풍력 해가지고 빨리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은 시설 설비 투자 돈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사시는 분들은 10년 타에 본전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유가가 올라 버리는데 그러면 경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수출하는 주도 국가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산 설비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긴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재생이든 뭐 지구온난화 대책이든 탄소 배출권이든 경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배가 부르니까 웰빙을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버리면은 전 세계 경제가 긴축 모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전기차 업종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정이죠. 유가 올라서 전기차 사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유가 뭐 2차전지라든가 유가 오르면 원자재가 올라버리는데 우리나라는 원자재 99% 수입하는 나라죠. 그래서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들이 쉽지 않은 상황에 현재 직면해 있다. 자, 그리고 지금 가계대출을 조정하니까 이제 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박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이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번 정권, 지난 정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정책을 10년, 20년 단위로 꾸려야 되는데 맨날 2년, 뭐 4년 대선 맞춰가지고 하고 총선 맞춰가지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용대출 잔액 늘어나고 있고 가계대출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이랑 합치면은 거의 2천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억에서 많이 잡으면 600억, 600조인데 지금 그거에 1년 예산안을 몇 년 동안 지금 허리띠에 쫄라매야지 부채도 못 갚는 거예요. 거기 이자 금액이 얼마나 또 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출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이제 하면 안 된다. 이제 비중 줄여야 된다. 외국 주식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성장성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이지 말고 미국 주식이라든가 다른 주식 하시면 되잖아요. 네. 세금 20% 떼는 것보다 이게 우리나라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아무튼 국내 주식은 테마주만 공격해야 된다. 뭐 테마주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식이 좋죠. 할 테마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세트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안 좋은 말만 계속 드렸네요. 근데 7월 달부터 제가 계속 안 좋은 말만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상승 테마는 핵융합 에너지. 네, 요거 전 세계 16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본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중립적 치료할 수 있는 시작도 안 했다. 걸음마를 이제 떼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핵주와 관련 테마주가 올라가는데 저는 그거 보고 이제 다시 한번 느꼈죠. 진짜 우리나라는 테마주 장세구나. 네, 저는 그래서 찾아봤어요. 야, 모비스가 왜 이렇게 오르지? 모비스에서 뭐 중립자 관련돼서 만들었나 했는데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원시스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죠. 모비스가 아니고. 근데 모비스가 올랐다는 건 세력이 붙었고 이건 뉴스 띄우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가지고 이제 암 제거된다고? 전 세계 16대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험 혜택 적용도 안 됩니다. 일본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뭐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겠냐고요. 네.
투자는 할 수 있죠. 그래서 핵융합 에너지 관련 테마가 올랐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보험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슈죠. 고배당주, 초고 배당주, 사실상 그냥 배당주도 아니고 초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몰리고 있고, 자,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금융주들은 외국인 투자들의 비용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복훈 금감원장이 너희 금융주들 배당 얼마 하는지 우리 신경 안 쓸게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이 쏠려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크게 올랐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걸 제외하고는 딱히 뭐 이번 주에 큰 일정과 이슈는 없었어요. 사실 계속적으로 시장이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통신위성, 통신기기, 뭐 6G 관련 테마주들이 정말 저 바닥에서 52주 신저가, 52주가 뭡니까? 100주 신저가 막다가 단기적인 반등이 났는데 이런 것도 성장주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져 내리면 답이 없어져 버리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정책 테마주들은 제가 화요일날 어제 마감 시간 마감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화요일날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뭐 최근에 유튜브라든가 다른 거 보면은 뭐 지수 계속 뭐 모아가야 된다라는 개소리가 많은데, 네, 여러분들 책팔이 주식팔이에 당하지 좀 마세요. 물론 뭐 저도 리딩방 운영합니다만은 가격대가 엄청 싸죠. 저는 그리고 이제 12월 달까지만 할 거라서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습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계속적으로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현금을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현금을 늘릴 수 있도록 제가 계속적으로 단타를 해가지고 좀 수익 회전율 높일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단타만 하자. 네, 그거 아니면은 답이 없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네, 뭐 지금 모아가자 수익주 저평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만 좀 속으시고, 네, 남은 주말 푹 쉬십시오.